자, 오늘은 유니트 9와 유니트 10 일반 동사의 과거형, 그 다음에 과거 시제의 사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동사의 과거형은 ed를 붙이거나 e로 끝나면 d만 붙이면 됩니다. 이게 규칙 변화예요. 그리고 물론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 규칙 변화를 보면 ed나 e로 끝나면 d를 붙인다. talk는 말하다이고요. 과거형은 talked입니다. 그러면 말했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cold, 이게 과거형이 되고, live는 e로 끝나니까 d만 붙이면 돼요. lived 이렇게 하면 살았다. change도 e로 끝나니까 changed 이런 식으로 하면 과거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study 같은 경우에는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면 y를 i로 바꾸고 ed를 붙여요. 그래서 study의 과거형은 d가 자음이니까 ied 이렇게 하시고, try도 tried, try도 tried, cry도 cried 이렇게 하면 과거형이 됩니다. worry도 마찬가지겠죠. 자음 r이니까요. worried, hurry도 hurried, reply도 plied, 그 다음에 carried도 rrid가 되겠습니다. 자음 플러스 y는 이렇게 바뀌고, 그러나 모음 플러스 y, 모음이 아, 에, 이, 오, 우가 모음인데 모음 플러스 y는 그냥 ed만 붙이면 돼요. enjoyed, played, stayed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과거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음절이 하나일 때, 모음이 하나로 구성된 이런 단어, 모음이 하나죠?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고 하나인데요. 혹시 드랍 하니까 음절 우리나라 말로 이음절처럼 느껴지지만 자음으로 형성된 발음은 음절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음만 있는 하나인 경우는 이름절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음이 이 모음도 짧게 발음되고 끝나는 자음 다 짧게 발음되면 한 번 더 씁니다. 끝나는 자음을. 그래서 stop의 과거 변화는 stopped 이름절일 때, 그 다음에 dropped 이름절입니다. 모음 하나인 slipped 이름절이에요. I 하나 나와 있고요. planned A 하나 나와 있는 이름절입니다. 이음절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음으로 형성된 우리나라 말로는 음절처럼 느껴지는 것들은 영어에서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음절 취급을 하지 않아서 이름절로 취급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음절이 두 개죠. 왜냐하면 모음이 두 개가 돼서 음절이 두 개를 형성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뒤쪽에 강세가 있으면 prefer, 강세가 이쪽에 들어가거든요. 뒤쪽에 강세가 이렇게 들어가면 끝나는 자음을 한 번 더 씁니다. rred, occur, 강세 뒤쪽에 들어가요. 그러면 occured. 그 다음에 admit, 뒤쪽에 들어갑니다. admit, mitted 이런 식으로 끝나는 자음을 한 번씩 더 쓴다. visit 같은 경우에는 음절이 이음절인데 앞쪽에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ed만 붙이면 된다. 단모음일 때 한 번 더 쓰고 이음절인데 강세가 뒤쪽에 들어가면 preferred, occurred, admitted는 rred, 이렇게 tted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에 나온 불규칙 과거 변화 표가 있습니다. 그거를 꼭 암기를 하셔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동사는 과거형, 그 다음에 과거 분사형 이렇게 3단계 변화를 주로 외우게 되는데 여러분은 공부할 때 과거형까지만 하지 마시고 과거 분사까지 이렇게 외우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규칙 변화는 과거형과 과거 분사가 동일합니다. 그죠? 동일하게 이렇게 써요. 그러나 불규칙 변화는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이 다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물론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3단계 변화로 꼭 암기를 하는 습관을 키워라. 과거형 뒤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과거 분사라고 합니다. 의미는 된, 되어진 의미를 줘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샀다인데요. 과거형은, 과거 분사는 구매된. 그 다음에 went는 갔다 이 말인데 gone 하면 사라진 이런 식의 된, 되어진 의미를 주게 됩니다. 엄밀히 말해서 동사의 역할이 아니라 과거 분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세히 학습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과거 시제의 그림을, 이제 과거 시제는 어떨 때 사용되는지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현재입니다. 우측으로 가면 미래일 때, 과거의 시점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는 과거형을 씁니다. 과거의 비교적 특정 시점에 발생한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형을 주로 쓴다. 영어에서는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동사로 시간을 표현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시간을 표현하는 부사 표현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거 두 개가 매칭이 이루어지냐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시간 부사는 tomorrow, 내일인데 동사가 과거형이 쓰였으면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형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 과거 시간 표현 부사를 몇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어제라는 표현, 또는 뭐뭐 전에라는 표현, in 다음에 과거 연도, 1877년에, 며칠 전에, 몇 년 전에, 지난 토요일 날에, 지난 이런 라스트가 붙은 꼴이나, 또는 when이 뭐뭐 할 때 의미로 쓰였는데, 과거형 동사가 쓰였을 때, 과거의 비교적 특정 시점을 말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과 과거형은 잘 어울리게 되겠죠. 이 문장을 보면, My boyfriend with some beautiful flower roses yesterday. 시간 표현 부사가 어제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를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어제 발생한 일이니까 과거형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sent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볼게요. 시제란 무엇이냐? 시제란 동사를 가지고 시간을 표현하는 것이고 총 1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학습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동사의 시제와 시간 표현 부사와의 매칭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시제 12가지를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 동사 make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단순 시제입니다. 현재형은 make나 또는 makes 이렇게 쓰면 현재형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형은 made입니다. 이게 과거형이에요. 단순 과거형. 미래형은 조동사 will 대표적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쓰면 만들 것이다 해가지고 미래형이 됩니다. 만든다, 만들었다, 만들 것이다. 단순 진행형, 현재 진행형은 비동사의 현재형을 동반해서 동사의 ing꼴을 만들면 현재 만들고 있다라는 현재 진행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 진행형은 비동사의 과거형인 was나 were를 이용해서 ing꼴을 쓰면 과거 진행형이 되는 겁니다. 만들고 있었다. 미래 진행형은 조동사 will을 이용하고요. 비동사들이 이제 am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원형이 들어가서 be가 들어가서 ing꼴을 쓰게 되면 미래 진행형이 됩니다. 만들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6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6개는 완료 시제라는 개념인데 have나 has를 써가지고 뒤에 만약에 일반 동사의 과거 분사형이 나오면 make, made, made에서 세 번째 made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걸 우리는 현재 완료 시제다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have has의 과거형인 had를 써가지고 과거 분사형을 쓰게 되면 과거 완료 시제다 이런 말을 쓰고요. will을 이용하고 have has에 대해 원형인 have를 쓰고 과거 분사형을 쓰면 미래 완료 시제다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 완료 시제에 진행형을 쓸 수가 있는데 have나 has를 쓴 다음에 여기 진행형 이 표현이 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비동사 MR이즈의 과거 분사형인 being이 이렇게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완료형은 have has 다음에 과거 분사 쓰니까 그 다음에 ing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이것 두 개가 플러스 돼가지고 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MR이즈가 being이 된 겁니다. 과거 분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had를 쓰고 being을 쓰고 동사의 ing꼴을 쓰면 과거 완료 진행형이라고 하고요. 미래 완료 진행형은 will have 쓴 다음에 been 써가지고 ing꼴을 이렇게 쓰면은 이게 미래 완료 진행형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로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은 총 이렇게 12가지가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시간 표현 부사가 시간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yesterday인데 어제란 뜻인데 현재형과 미래형과는 어울리지 않겠죠. 과거형인 made와 어울리게 되겠죠. 그죠? 아니면 뭐 과거 진행형이나 now가 있는데 지금이란 뜻인데 과거형 made하고 어울리겠습니까? 어울리지 않겠죠. 현재형하고 주로 어울리게 되겠죠. 물론 현재 진행형도 가능하고요. tomorrow가 나왔는데 과거형과 어울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미래형과 어울리게 되겠고, 과거형 또 1999년에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과거의 시점 99년이니까 당연히 과거형과 이렇게 매칭이 되겠고요. since가 붙어버리면 또 좀 다른 것이 since는 뭐뭐 이래로기 때문에 1999년 이래로 현재까지 이렇게 시간이 이어주는 그림이 나오고 이 그림은 현재 완료 그림이 됩니다. have 플러스 과거부터 현재 완료 그림. 그래서 이런 시간 표현 since가 붙어서 또 이렇게 나오면 현재 완료 시제랑 이렇게 잘 어울리게 되는데 결론은 뭐냐면 시간 표현 부사와 동사의 시제는 매칭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서 키포인트로 이걸 이용합니다. 아시겠죠? 어제가 나왔는데 will make랑 어울리지 않고 내일이 나왔는데 made랑 어울리지 않고 in 1999년 과거의 시점이 나왔는데 현재 완료랑 어울리지 않고 since 1999년이 나와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1999년 이래로인데 과거형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현재 완료와 어울리게 되고요. 이거를 차츰차츰 공부하고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동사는 과거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ed를 붙인다. 자음 플러스 y는 y를 i로 바꾸고 ed를 붙이고 모음 플러스 y는 그냥 ed를 붙인다. enjoyed, played. 이름절로 쓰였을 때 모음이 하나일 때 짧은 발음으로 발음되면 한 번 더 쓴다. pped, stopped, dropped, pped. 그리고 이음절일 때 강세가 뒤에 들어가면 prefer, occur, admit 들어가면 prefer, rred, occur, rred, admitted, tted 이렇게 한 번 더 사용하고 있다. 물론 이음절에서 앞쪽이 강세면 그냥 ed만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동사를 3단계 변환할 때 마지막 쓰인 것이 과거 분사인데요. 과거 분사는 되어진 의미로 쓰인다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는 과거 특정 시점에 행해졌던 일로서 이런 과거 시점 표현 부사와 잘 어울리겠다라는 거. 내가 어렸을 때, 지난 토요일에 last 같은 거, in 다음에 과거 연도, 뭐 ago, 3 years ago, 그 다음에 yesterday 이런 표현과 과거 시점과 과거 시제 잘 어울린다라는 것이고, 동사로 시간 표현을 총 12가지 할 수가 있다. 현재, 과거, 미래,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미래 진행형,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현재 완료 진행형,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형. 어떤 동사를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12가지 시제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영어에서 중요한 거, 영어도 어떤 언어도 중요한 것이 시간 표현 부사와 동사 시제가 매칭이 잘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